검찰 안팎의 얘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미죠. 서초동 25시. 오늘은 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법 처리 가능성 또 여부가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심 문제도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병재 변호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래 이제 서초동 25시는 이게 격주로 운영을 하는데 예. 원래 오늘 이 출연해야 될 그 장용진 기자가 그 아들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다녀갔던 공간에 함께 있어서요. 지금 이 검사를 받고 있어서 변호사님께 또 급하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참. 예. 오늘 안에 이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요. 예. 그 결과 또 급하게 나왔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또 변호사님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좀 서초동의 관심은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사법 처리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번 주에 결정될지는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긴 하겠죠. 예. 지난주에 이제 2번이나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거 보면 뭔가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기록이 좀 방대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금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지금 기존에 지금 윤석열 총장 그 자체가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삼성 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다가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검찰과 현 정부 간의 어떤 기조가 약간 변화된 부분 이런 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꼭 결정을 할 거라고 딱 보이지는 않고 아마 시간은 조금 걸려도 여러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된다는 전망은 조금 빠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뭐 이번 주 안으로 꼭 뭐 결정할 사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번 주라고 시한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 이재용 부회장은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또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에 새 규정이 도입됐더라고요. 이제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이제 나온 건데 이 삼성의 이제 공개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내용이야 그 관련돼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단순한 규정일 뿐이고 사실 그 기업 자체에서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뭐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건 당연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자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최근에 이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준법경영 기조를 강조한 측면과 관련돼서 그러한 측면을 우리도 반드시 고려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뭐 원칙적인 그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 규정이 도입됐다고 하지만 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 이 준법위원회가 이제 내일이 되나요? 목요일이 되는군요. 4일. 이제 회의에 들어가는데 경영권 승계 또 문호종 경영 포기 선언을 한 지 이제 한 달 만입니다. 어떻게 좀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사죄를 권고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5월 6일 날 대국민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삼성 준법위원회에서 이후에 관계사에 대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7개 회사, 삼성 관계사 7개 회사가 모여서 후속 조치를 4일 날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쯤이면 지금 그 이재용 회장이 주로 얘기했던 것 중에 문호조 경영, 그다음에 경영권 포기 승계 뭐 이런 문제인데 아마 문호조 경영 쪽이 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나. 그리고 아마 준법 경영에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에 삼성에서의 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사항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그 삼성 준법 이 회의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예. 상당히 뭐 또 고민을 하게 붙겠죠. 그렇죠. 지금 이재용 회장 구속영장 청구 문제도 달려 있고 또 항소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자체가 항소심 과정에서 있던 재판장의 어떤 요구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뭐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일날.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 재판부가 이 삼성의 이제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놓고도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재판부에서는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재판만 하면 되지 무슨 삼성의 그건 어떻게 보면 회사 내부의 문제인데 하나의 권고사항 정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재판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다음에 대법원에 다시 파기가 됐고 항소심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 재판장이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양형에 이걸 참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삼성이 이제 준법 감시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만들고 물론 이게 이 위원회가 어떤 권고적인 효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거기보다 약간 플러스된 상향적인 뭐 대외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강력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보유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삼성의 조치를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이런 건 사실 추후에 굉장히 관심거리인 언론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님도 이제 재판에 참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처음 보는 사안이고 오히려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의 조치를 재발을 방지할 거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제출하긴 하죠. 양형 자료로. 근데 지금 오히려 약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렇게 하겠다고 원래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렇죠. 원래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많은데 미리 이제 재판장이 만약에 한다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권고한 한 사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검찰의 이 수사 결과 그리고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모레 회의 결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당연히 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당선인에 대한 또 검찰 수사가 이제 관심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황운하 의원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황 의원에 대해서는. 예, 황운하 의원에 대한 수사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검찰에서 2020년 1월 29일 날 기소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그 친동생 비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혐의 이 부분인데요. 이미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송병기 전 부시장, 백원호 민정비서관 등을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죠? 그 내용은 뭐 간단하게만 보면 뭐 송철호 시장이 2017년에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 청탁을 하면서 송 전 부시장이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또 청와대에서 이를 재가공한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해서 수사했다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라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21대 총선 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돼서 황운하 캠프 측에서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 내용이 하나 고발돼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의 또 불법 선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두 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분이 약간 또 관심을 모으는 게
아직 지금 경찰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언론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운하 의원이 이제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었는데 예. 대통령 사표를 낸 거죠. 그렇죠. 예. 예. 대통령 훈령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수사를 받으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은 이제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러이런 혐의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거네요. 예. 예. 그런데 국회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경찰청에서는 일단 사표를 수리하되 예.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징계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조건부 의원 면직 처분했어요. 사실 이 내용도 사실 약간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측면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면 징계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조건 의원 면직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법적인 다툼 가능성도 있고 예. 또 재판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징계 시효가 또 다 된다는 문제 예. 또 정년도 이미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도과돼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정년이 몇 년 남았나요? 약 2년 정도 2년 남았습니다. 정도 남았군요. 예, 경찰로 보면.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이후에 이 재판 과정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예. 황운하 의원은 뭐 출마할 때부터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 선거 과정 또 당선된 이후에도 이 법적인 처리 절차가 많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두 가지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사실은 형량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에 문제도 걸려 있어서 황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이 재직 기간 중에 이 예. 사건이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찰 공무원에서 이 입법부 국회의원으로 옮기기가 참 쉽지가 않군요. 예. 윤미향 의원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의 논란도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뭐 이제 수사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본인에 대한 수사가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예. 주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검찰 수사는 그래도 빨리 좀 마무리 짓는 게 여러 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뭐 본인들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고요. 일단 예. 세간에 관심이 되면 계속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검찰 자체도 빨리 수사를 하고 싶어 하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 의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자신한테도 불이익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겠죠. 다만 예. 이제 이 자체가 몇 년간에 걸친 그 자금 운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얼마나 빨리 소명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주된 관심사일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 또 모금한 시기가 또 길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계장부 정리도 필요하지만 회계장부에 맞게 자금이 운영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계좌 추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예. 계좌가 이제 와야 되고 분석을 하고 또 대검에 이제 계좌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 그 사안을 정리하고 이제 윤미향 당선자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아마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어도 지금 관심사 서부지검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죠. 네, 최대한 빨리 하려고 뭐 노력은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윤미향 의원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거의 이 방에서 안 나온 걸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빠른 수사, 좀 빠른 이 자금 마무리. 수익이 근데 지나간 그 계좌들을 또 찾아야 되고 연결 예. 계좌들을 찾아야 되고 그 계좌에서 다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시간이 다시 좀 어느 정도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님도 실제 이런 수사를 해보신 거잖아요. 네, 좀 많이 했었죠. 예. 그럼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이게. 그렇죠. 뭐 특히 또 수표 같은 경우는 또 사용자를 또 찾아야 되고 예. 현금 같은 경우는 그 사용처를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 그 이어간 고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고리에서 그 회계 장부나 사용처의 소명과 맞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자체의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이제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역시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이제 뇌물 사건입니다. 이제 뭐 3심 판결까지도 났고요. 또 한 전 총리가 또 형을 복역하고 다 출소를 했는데 뒤늦게
이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다시금 뭐 재심 가능성 또 법무부의 재조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재심보다는 오히려 법무부의 이 재조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심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심 개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직접 재조사를 해서 당시에 또 위법 수사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밝혀내면 재심에 상당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미 뭐 3심까지 사실은 다 마무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 고인의 비망록이 이제 새로운 팩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뭐 재판에서는 다 얘기가 또 됐던 사안이라고 또 언론 보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비망록이 일단 제출은 됐었고, 뭐 물론 이제 검찰이나 변호인들은 서로가 유리한 측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판결문에서는 사실 비망록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서, 판결문에는 비망록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예, 거의 이 판단 자체는 없었지만, 이제 증인에 대한 결국은 이 한만호 씨에 대한 증언을 둘러싸고 결국은 한만호 씨 증언이 비망록과 연결된 부분인데 네. 또 비망록의 증거 능력을 확인하려면 한만호 씨가 계셔야지 또 확인이 되는데 한만호 씨가 또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비망록 부분에다가 플러스될 것이 또 필요한데 결국은 이 증인들 2심 때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의 재조사 그리고 당시에 위법 수사가 확인이 된다면 한명숙 총리로서는 재심을 할 굉장히 큰 원동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또 사면 문제도 약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추징금 미납 문제가 좀 남아 있나요? 예, 현재 한 전 총리가 재판에서 8억 8,500만 원인가요? 뭐 이 정도를 받아가지고 현재는 1억 5천만 원이 환수돼서 추징금 남은 금액이 약 7억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꽤 많이 남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아직 과연 어떻게 낼 건지 이 부분도 사실은 애매해 보입니다. 사실은 한명숙 총리는 재심에 대해서 의지를 아직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유죄를 인정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정부에서는 또 사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면을 실시할 때 벌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 이를 제외한다는 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사면 문제를 좀 거론하긴 좀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굳이 뭐 사면을 안 한다 이게 어떤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사면은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것만 가지고 사면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